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사기 유형 및 주의사항 6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을 직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, 싸게 나온 급매물이라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직거래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, 이중매매 사기 가능성.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이전 및 소유권 변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, 개인 간 거래에서는 등기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.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. 이 부분을 노려 한 개의 집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이중매매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절대 계약금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. 두 번째, 가등기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.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변동되지만 가등기로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습니다. 가등기란 임시적인 조치로 등기를 해두는 것을 뜻합니다.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. 잘 모르는 구매자를 상대로 가등기를 해주며 집을 넘겨준 것처럼 속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나 세금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.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, 양도소득세,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. 개인 간 거래에서는 세금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세금을 회피하려는 매도인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법을 모르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7억에 샀다고 신고를 한 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걸렸을 경우 추징금 폭탄, 벌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대출 사기 및 대출 관련 문제 가능성. 단순히 불법적인 대출 유도를 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개인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 그런데 대출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받을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은행 대출 자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감정평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빠뜨릴 수 있어요. 이런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원래 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3억에 직거래로 샀다고 신고해버렸을 경우 은행에서는 3억을 기준으로만 대출을 실행해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 필요한 대출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계약금을 날리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거래 가격과 대출 금액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중개업법 위반 가능성. 부동산 직거래는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면 공인중개사 영역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불법 중개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관련 사건 사고와 이슈가 많았던 요즘 직거래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또 알아가려니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.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를 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없는데요. 사기꾼들은 항상 이런 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. 직거래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 외에 다양한 단점이 존재하므로 꼭 직거래를 해야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